네, 안녕하세요. 온라인 비즈니스 성장기 오웨이크입니다. 예, 지난번에 종합소득세 신고에 관해서 한번 설명해 드렸죠. 예, 종합소득세 우선 안내문을 받으셨으면은 안내문에 대한 검토와 해석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저번 영상 참고하시고요. 그것을 바탕으로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 중 단순경비율로 추계 신고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단순경비율이라는 게 나라에서 정해준 경비율로 신고할 수 있는 아주 간편한 신고니까 또 소규모 자영업자분들은 아마 단순 경비율로 추계 신고하게끔 돼 있을 겁니다. 그것은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그 안내문에 보시면 나오고 우선은 어떻게 신고하는지 그거부터 설명드릴게요. 이게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거거든요. 예, 그리고 요거대로 따라 하시면 될 거예요. 유튜브는 빨리빨리 넘어가니까 힘드니까, 여기 블로그도 올려놓을 테니까, 블로그 화면 보시고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예, 우선, 홈택스 들어가셔서 인증서나 휴대전화, 뭐, 신용카드 등 해서 본인 인증 수단 가능한 걸로 인증하시고요. 그러면, 그 본인에 대한 사항이 다 나옵니다. 나오고, 이렇게 보시면은, 그냥, 신고서 안내 간단하게 나오는 배너가 나올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신고 납부에 이렇게 마우스 갖다 대면은 종합소득세 세금 신고 나오거든요. 세금 신고에 종합소득세 눌러서 들어가요.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고, 이제 자기 유형을 알아야 되는데, 자기 유형은 어떻게 보냐면은, 그 안내문에 보면은 여기 적혀 있습니다. 성명 있고, 신고 안내 유형이라고 해서 저는 지금 안 나오는데 대부분 나와 있어요. 요 유형이 ABCD 유형이 있어서 요거 보시고 하면 되시고, 추계 신고 시 적용 경비율 단순 경비율이잖아요. 그 추계 신고 시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추계 신고 하면은 또 뭐 가산세나 뭐 그 불이익한 금액을 입력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것도 신고서 참고 자료에 나오니까 그것은 한번 찾아보시고요.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제 EFG 유형은 이렇게 단순 경비율로 신고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게 지금 맞춤 신고 안내라 해서 간단한 사람들은 다 계산이 다 돼 있어요. 그 안내문 받으시면은 뭐 단순 경비율로 해서 뭐 세금 얼마다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근데 주의할 점은 소득공제 부분이 본인밖에 안 돼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그래서 가족 뭐 공제나 이런 받아야 되는 것은 반드시 추가로 본인이 더 추가해 주셔야 되고요. 자, 이제 기본 정보를 처음에 입력해야 되거든요. 그 기본 정보 입력은 그냥 보시면 돼요. 어차피 공인인증서로 인증했기 때문에 뭐 제 주민등록번호나 이런 게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조회 누르시면은 쭉 처리됩니다. 뭐 휴대전화 이런 거는 다 입력하시고, 그래서 신규 입력 예 하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여기 다시 한번 보여주네요. 그리고 항상 하나 챕터 넘어갈 때마다 저장 후 다음 이동 요거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EFG 유형이 아니면은 일반 신고에서 여기 보시면은 아까 전에 모두 체험 단순 경비율에서 정기 신고를 눌러서 들어갔거든요. 그러나 모두 체험이 아니신 분들은 일반 신고 누르시고 정기 신고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은 조금 다르거든요. 기본 정보가. 기본 정보 보시면은 이렇게 뭐 납세자 번호 나오고 조회 누르고 하면 됩니다. 우선 뭐 그건 다 똑같고, 근데 밑에 가면은 신고 기본 사항이라 해서 신고 유형과 기장 의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부터는 달라요. 이제 여기 요거부터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내려가시면은 우선은 신고 유형은 못 바꾸게 돼 있고요. 기장 의무는 바꾸게 돼 있는데 저 안내문 보시면은 거기 기장 의무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간편장부 대상자일 거예요. 복식기장 대상자가 아니면은 복식장부 대상자 아니면은 다 간편으로 나오니까 요거 안내문 보시고 기재하시면 되고, 내국인이고 거주자고, 예, 그리고 사업장 명세서가 나오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사업장이 다 나와요. 그래서 그거 보시고 빠진 거 있나 보시고
우선은 요거 체크하시고 선택 내용 수정 들어가시면 됩니다. 수정 들어가시면은 이제 아까 전에 빠졌던 요 기장 의무 저희가 못 누르게 돼 있었잖아요. 이제 이런 거 바꿀 수가 있거든요. 기장 의무는 이제 아까 전에 신고 유형을 바꿀 수가 있네요. 예, 기장 의무는 아까 전에 간편장부 대상자였고 신고 유형은 이제 단순 경비율로 신고할 겁니다. 보면은 간편장부도 있고 복식장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나옵니다. 그래서 나에게 맞는 거를 선택하고 등록하시고 저장 후 다음 이동 아직 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사업자가 있는 분들은 다시 또 등록을 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사업자가 많잖아요. 우선 하나 하고 선택 내용 수정하고 그 다음 사업자는 다 있습니다. 조회하시고 여기 기장 의무 신고 유형을 선택하시면 돼요. 예, 신고 유형은 추계 신고 시 이제 단순 경비율, 기준 경비율, 간편장부, 복신장부 중 하나 선택하시고 모든 사업자를 그렇게 반복하시면 됩니다. 보시고 여기 다 나오네요. 여기 내 사업장 기장 의무 간편장부 대상자 선택하시고 신고 유형은 이제 쭉 아까 전에 말씀드린 기준 경비율, 간편장부, 뭐 단순 경비율 있고 복식장부자는 단순 경비율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기본적으로 간편장부여야만 단순이나 기준율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는 거는 이제 내 사업장만 입력했는 거예요. 사업장을 입력했으면은 내 수익 금액이나 소득 금액을 입력해야 되는데 원래는 본인이 계산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수익 금액 같은 경우는 우리가 부가세 신고했을 때 그 금액이에요. 우리가 부가세 때 뭐 1,000만 원 벌었다 이러면은 그게 수익 금액이 돼서 자동으로 다 올라가 있거든요.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소득세 안내문도 나왔고 그 소득 금액을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해줘야 되고 그것을 계산 못하니까 세무사 사무실이나 이런 데 의뢰를 하는 거고요. 그러나 단순 경비율은 나라에서 정해준 경비 퍼센티지가 있으니까 그대로 경비 입력하면은 다 소득 금액 저절로 구해지기 때문에 말 그대로 단순 경비율이고요. 자, 요것을 구하는 방법을 이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나씩 위에와 똑같이 하나 체크해주고 업종별 총 수익 금액 및 소득 금액 계산 눌러주시면은 요거 바꿀 수가 있어요. 네, 보시겠습니다. 아까 전에 누르면은 우선은 총 수익 금액이 조회가 됩니다. 총 수익 금액 부가세 신고 있는 금액 나오거든요. 맞나 안 맞나 확인하시면 되고 그리고 뭐 내 사업장이 본인 소유인가를 묻는데 본인 소유면은 자가율이라 해서 약간 단순 경비율이 달라져요. 이건 뭐 복잡한 건 아닌데 그냥 내가 월세 주고 있으면은 아니요 하고 월세 안 주고 있으면은 자가율 하시면 되고요. 예, 그래서 요 그대로 적용하기 누르시면은 쭉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은 자가율 85.7%라고 나오거든요. 자, 안 보이시죠? 그러면은 내가 내 수익 금액이 아까 전에 얼마 있었는데 85.7%는 다 경비로 인정된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컴퓨터가 알아서 다 계산해 놨어요. 14만 7천 원. 수익 금액은 14만 7천 원이고 경비는 85.7%는 12만 6천 원이고 나머지가 내가 순수 마진인 소득이니까 2만 1천 원. 이렇게 해서 등록하기. 원래는 계산기로 다 두들겨서 해야 되는데 홈택스가 다 알아서 계산해 놨습니다. 그래서 입력 완료하시면은 첫 번째 사업장은 그렇게 입력이 되고 그렇게 반복해서 계산하시면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사업장 이렇게 똑같이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소득 금액 다 나오고 이 밑에 다 더한 금액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확인하시면 되고 부동산 임대업 외의 사업 소득 합계 부동산 임대업 하시는 분들은 여기 나올 거고 그 외에는 다 여기 합산됩니다. 저번에 잠깐 설명드린 식인데 이대로 계산해 보시면 되고요. 시간 있으시면 한번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저번 영상 때 한번 올려놨으니까 참고하시고 이렇게 해서 자동 채움이 다 됐으니까 간단하게 넘어가면 되고 내 소득 금액은 다 정해졌어요. 그러면 내가 작년 1년 동안 얼마 벌었다 정해졌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은 사업소득명세 및 원천징수세 얘기인데, 아까 전에 계산했는 게 여기 다시 나오죠? 이거 보시고, 여기 보시면은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나오는데, 원천징수란 우리 급여받고 할 때도 회사에서 우선 내 세금 소득세 떼고 월급 주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인데, 사업소득 하시는 분들, 특히 보험이나 방문 판매 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해당되시는데, 투잡 하시고 쓰리잡 하시는 분들, 혹시 이런 영업 하시는 분들은 그 회사에서 만약에 삼성생명에서 이제 수당을 줄 때 보험을 몇 건해서 500만 원을 준다 그러면은 세금 떼고 돈을 줄 거거든요. 그거 줘야 하는 건데, 이것도 다 나와 있을 겁니다. 그 삼성이나 이런 큰 회사에서는 무조건 다 신고를 누락하지 않고 해놓기 때문에 다 나오고, 혹시나 없으면은 요 사업자 등록번호 치시고 확인 누르시면은 여기 얼마 떼갔다 다 나옵니다. 보시고 등록하시면 되고. 그리고 요거 하면은 또 안 좋은 점도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시간은 나기 힘들 건데, 하여튼 있는 거 다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쭉 오시면은 이 밑에 부동산 임대 이런 거 있는데, 이런 거는 그냥 넘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2월 결손금 이런 거는 복잡한 내용이니까 넘어가시고, 이제 소득 공제 명세서, 요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우리 왜 가족 공제 받는다 그러잖아요. 그거고 국민연금이나 냈는 거 공제 받는 거, 그 내용인데, 우리가 나라에서 인정해주는 공제 중에 제일 큰 게 가족 공제예요. 그래서 가족들 있는 분들 다 넣어주시고, 물론 급여 받는다든지 다른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넣으면 안 되겠죠. 그거는 나중에 한번 다른 그 전문적인 강의나 이런 거 한번 보시면 되고, 시간이 좀 걸려요. 그거는 별건 아닌데, 그냥 다른데 월급 좀 많이 받고 있으면 그런 사람들은 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녀도 20살 넘으면 안 되고, 부모도 몇 살 이상 돼야지 넣을 수 있고, 60살, 60세인가? 하여튼 그럴 거예요. 그래서 내 거는 다 나와 있거든요. 내 건 나와 있고, 나머지 배우자나, 나머지 아버지나 아들, 그래, 가족들, 직계 좀비속 선택해서 이렇게 한 명씩 집어넣어 주시면 되고, 그러면은 본인 150에 배우자 150, 그리고 부양 가족이 2명 있으면은 또 곱하기 2에서 300, 금액이 커요. 가족 많은 분들은 한 돈 1000만 원씩 공제 받으니까 꼭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기타 공제, 특별 공제는 말 그대로 여러 가지 국민연금이나 다른 연금보험들, 인정해주는 연금보험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 넣어주시면 되고, 안내문에 다 나옵니다, 이것도. 그 금액 그대로 떠 있을 거고. 혹시 없는 거는 이제 특별공제해서 그런 거 있는데, 그런 거는 조금 다른데 조언을 좀 받으셔야 되고요. 주택 마련 저축 이런 거 있잖아요. 특히 자영업자들은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이나 이런 거, 노란우산 공제 같은 거 들어가시는 분들 많으니까, 그런 거 빼지 마시고 넣어주시고, 근데 다 들어가 있어요, 요즘은. 예, 그리고 그러면 소득공제가 학계가 나와서 소득공제를 1000몇백만 원 받는다 이래 해서, 그래서 가족 있는 사람들이 세금이 적게 나오죠, 당연히. 그리고 기부금 명세서 기부금 넣으셨으면, 내신 거 있으면은 하시면 되고, 교회나 절에 하신 거 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세액 감면이나 이런 거 해당 있는 거 하시면 돼요. 감면은 근데 보통 제일 흔한 게 중소기업 감면인데, 그거는 복잡하니까 그것도 그거는 단순에서는 넘어가야 되겠고, 해당 감면이나 공제 한번 읽어보시고 해당 있는 거 집어넣으시면 돼요. 세액 감면이나 공제 준비명세서 있죠. 이거 다 집어넣어야 돼요. 하시려면은. 요즘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 이런 거 많이 되시니까 이런 거 하시고, 그 다음 자녀세액 공제 이거 웬만하면은 또 다 받으시는데, 받을 수 있거든요, 자녀 있으면은. 근데 자녀 장려금 받으시는 분들은 요거 안 하셔야 되고요. 자녀 장려금 안 준다고 할 수도 있어요. 자녀 장려금 몇십만, 70만 원인지 한 1인당 그럴 건데,
그거 못 받을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빼주시고, 자녀장려금 받으시는 분들은 그거 안 받으시면은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 전제신고세액공제는 2만원, 요거는 저절로 다 들어가 있고, 쭉 가산세 해당되시면은 하시면 돼요. 그 안내문에 나오거든요. 가산세 내가 현금 영수증 안 냈는 뭐 있다 그러면 그런 거 넣으시면 되고, 무기장 기장 안 했는 가산세인데 뭐 단순에서는 별로 해당 없고, 요렇게 무신고, 무기장, 과소신고 이런 거 다 넘어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기납부 세액명세서 요거는 자세히 보셔야 되고요. 내가 내는 거는 덜 내야 되니까 항상 이런 거는 눈여겨보셔야 돼요. 감면이나 기납부 이런 거는. 소득공제, 감면, 기납부 잘 보시고, 중간연합세액이라 해서 종합소득세 많이 내시는 분들은, 소득세 많이 내시는 분들은 10월 달에 그 전해 기준으로 해서 어느 정도 분납 고지서 나오거든요. 그 전에 반 정도 나오니까 그거 내신 분들은 뭐 작년 10월 달에 중간 연합해서 뭐 10만 원 냈다 이러면은, 뭐 한 50만 원 냈다 그러면은 원래 그 50만 원 냈으니까 그거는 빼야 돼요. 원래 계산했는 데서. 그런 거고 안 빼먹고 저것만 주시면 됩니다. 왜 뭐 토지 매매 차익, 예정 공지세, 고지세 있으신 분들은 모르겠는데 뭐 넣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원천징수 여기 금융소득이 많거든요. 보통 금융소득 이런 거 빼주시면 되고, 근데 뭐 이자 2천만 원 이상 받으신 분들만 이런 금융소득 신고하셨으니까 뭐 해당되시는 분들은 잘 없을 거예요. 그러신 분들은 또 웬만하면은 다 세무사 끼고 있으니까 거기 다 알아서 해줄 거고, 우리가 봐야 될 거는 근로소득이나 연금소득 이런 거. 근로소득 여기 있나 없나 잘 보셔야 되고요. 투자 하시는 분들. 기타 소득도 가끔씩 나옵니다. 뭐 강의했다든지 뭐 이런 거 기타 소득으로 신고 많이 하거든요. 예, 그래서 다 끝났습니다. 이제 세 계산만 하면 되고, 이제 각종 수입에서 각종 경비 빼고, 나머지 공제하고 계산해서 이렇게 다 계산 다 해줘요. 정말 편해요. 내 종합소득 금액이 아까 전에 내 소득 계산해주는 게 다 더해서 얼마다. 그리고 소득공제 내 혼자 받아서 150만 원 받고, 그러면 과세표준이 얼마 나와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빵원이죠. 그러면 세율도 다 정해져 있거든요. 6%, 15%, 24%, 뭐 38%, 40%뭐 이런 식으로 그 소득 구간에 따라 1200만 원, 종합소득 금액이 1200 이하면은 6%니까, 뭐 저는 빵원이니까 6%로 계산돼서 쭉 나오고, 세액공제, 세액 감면 또 예전에는 했었는데 지금은 뭐 매출이 없어서 안 했는데 이런 것도 뭐 빼먹지 마시고 하시면 돼요. 결정세액 나오시면은 하시면 되고, 뭐 가산서 넣고 뭐 쭉 해서 기납부세액도 있으시면 다 계산돼가 나오니까 하고, 분납발세액도 1000만 원 이상 세금 내시는 분들은 요거 분납해서 납부하실 수 있고요. 이렇게 하면은 다 끝난 것 같지만은 끝난 게 아닙니다. 신고서 제출하기 꼭 누르셔야 돼요. 쭉 읽어보시고, 요거 읽어보시고, 신고서 제출하기 다 해놓고 신고서 제출 안 해서 낭패 보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리고 종합소득세 접수증 항상 확인하시고요. 신고됐는지 안 했는지 모르니까 잠깐만 한 1분만 시간 내서 다 확인하시면 돼요. 신고 내역조에 들어가서 납부서 조회하고 다 하시면은 신고서 제출 목록 나오거든요. 거기서 조회하기 해서 나오시면 납부할 세액 조회해서 컴퓨터로 바로 납부하셔도 되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접수번호 보기, 신고서 보기 눌러서 내가 어떻게 신고했는지 보고, 접수증 보고, 납부서도 보고,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는 요즘은 따로 다 신고해야 되니까 여기택스로 신고 이동 바로 할 수 있으니까 여기 가셔서 지방세도 잊지 마시고 신고하시고 납부하시고요. 그렇게 하면은 끝납니다. 이렇게 한번 해놓으시면은 되게 쉬워서 내년에도 단순유를 하시는 분들은 그냥 하시면 돼요. 괜히 세무사 가서 뭐 돈 들이는 것도 뭐 아까운 것도 있고, 시간이 제일 아깝잖아요. 5월달 되면 되게 바쁘거든요. 세무서도 바쁘고, 세무사 사무실도 바쁘고, 그러니까. 이런 거 한두 번 연습해 보시고, 정말 간단하신 분들은 노래 하시면 돼요. 노래 하시고, 간편장부는 요거, 뭐 똑같은데, 이제, 아까 소득 경비
입력하는 게 이제 내가 직접 계산해서 하는 거니까 그게 어려운데, 그거는 좀, 뭐 다음 기회가 되면은 설명해드리면 좋은데, 오늘이 5월 15일이니까 다음 주쯤 돼야 될 건데, 아마 보고 하시기는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간편작물은 웬만하면 세무사 사무실 가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단순경비율이나 기준경비율은 이렇게 맞춰서 하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은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예, 뭐 세금관계는 조금 직접 보면서 얘기해 드리면 제일 좋은데, 그래도 사실 잘 이해를 못 해요. 저도 세무법인 있을 때 신규 사업자들 상담해 드리고 하면은 이제 출장 가서 쭉 프린트 했는 거 보여드리면서 설명해 드리는데 다 몰라요. 뭐 다음 달 되면 다 잊어먹고, 뭐 그때도 뭐 대답만 이해하지 다 이해 못 하더라고요. 그래도 요새는 홈택스가 있으니까 저절로 이렇게 계산해주고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빼먹지만 않으면 됩니다. 빼먹지만. 신고 안 빼먹으면 이렇게 다 연동해서 다 들어가 있고 하니까 그거 참고하시고, 어쨌든 여러분들 뭐 여러 가지 사업 하시고 뭐 온라인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나 뭐 다른 사업 하시는 분들 모두 이번 소득세 하시는데 도움 되시기를 바라고, 예, 그러면은 뭐 온라인 비즈니스 성장기를 보여드리는 제 유튜브인데, 이렇게 그 관련해서 그런 세무 업무나 다른 법률 업무도 가끔씩 소개해 드릴게요. 뭐 제가 그래도 100가지 100가지 근무했는 곳이 다 그래 법률 쪽이나 아니면은 그 주택사업 쪽 이런 거니까, 그런 거는 제가 아는 부분에 있어서는 시간 날 때마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온라인 비즈니스 성장기 어웨이크였습니다. 감사합니다.